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오전 10시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고TV를 아껴주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며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한 달 남은 한 달도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드디어 30%로 갔다. 그리고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폭락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졌음에도 그대로 37%나 나왔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29%다. 아직까지 8% 차이가 나죠.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보다 밑으로 내려갈 적에 대통령은 레임덕에 들어가고 대통령은 힘을 잃게 되죠. 그리고 국민들이 3분의 2가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내리면은 무슨 수를 써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란 작자가 말기에 들어가면서 30%가 깨지면은 그 대통령은 끝났다 하시면 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의 지지율이 아직 37%나고 30%대가 유지되는 것은 문재인의 팬덤, 문파들의 대단한 결집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파 중에서는 진보적인 계층들은 점점 이탈을 할 것이고 이 이탈한 세력이 문재인을 칠 것입니다. 보수 우파보다 이탈한 진보 계층들이 문재인을 더 칠 것입니다. 더 강하게 칠 것인데요. 숨이 찬다. 숨이 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가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8.15 집회 전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고 잠깐 2주 동안이라도 그 다음에 서울 경기권에서는 문재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10%나 앞서간 적이 있었죠. 그때 한 9월 8.15 집회 이후에 9월 달부터 8.15 집회 이후부터 9월 달까지 현격하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고고TV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몇 개월을 뒤를 보고 방송을 하고 최소한 6개월, 그리고 고고TV는 마지막 수렴 지점이, 마지막에 타겟 수렴이 2022년 대선 선거일입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을 맞추고 모든 조합을 하고 좌우 상하를 갖다가 합중해서 또는 분석해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9월 달에 말씀드리길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갈 때 2, 3개월 걸리겠습니다. 연말 연시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될 것입니다. 했죠. 안철수라든가 정치공학을 대비한 사람들이 말을 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야권을 지지할 것이다. 그죠?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가 합리적 보수 쪽으로 가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며 계획을 하면은 벌써 끝낼 수 있었던 게 이 정권이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TV는 말씀드리기를 개혁해야 한다. 좌우 진영을 뽀개버려야 한다. 좌우 진영을 없애버려야 하고 중도 보수로 가야 한다 하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좌측의 지지율이 한 30% 되고 우측의 지지율, 쉽게 말해서 보수 지지율이 한 20%뿐이 안 된다. 그러나 합리적 보수가 결국에는 보수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보수 30%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 진보층에 보면은 지금 아무리 지형이 기울어졌고 진보 애들이 주류라고 지금 자처하며 정권을 잡고 평정했다 하더라도 진보층은 아무리 해봐야 30%를 넘지 않는다.
그죠? 그럼 진보 쪽에서 개혁 진보주의자, 보수 쪽에서 개혁 보수주의자와 중도층, 무당층을 합하면은 중도 지형이 개혁 진보들이 민주당을 빼버릴 수가 있고 개혁 보수들이 꼴통 보수를 빼버릴 수가 있으므로 중도 지형이 70에서 75%가 간다. 그 사람들이 스윙을 하면서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을 심판한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지론입니다. 고고티브도 보수예요, 보수. 지금 이게 그 떨어지는 거 보면은 37.4%가 37%로 떨어진 거는 뭐 부동산 문제, 윤석열 퍼내기, 그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위법으로 윤석열을 퍼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보고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문재인 4년 동안 하나도 우리는 즐거운 적이 없었고, 국가적인 근본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경제는 침체했고, 최저임금 뭐 그런 거 지금 따질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문재인은 실책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재인이 지탱이 됐는가? 우리 잘못이다. 보수 쪽에서 계획을 하지 않아서 문재인이 벌써 무너질 게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박형준 이놈아는 그 참 부산시장 한번 되려고 계속 까톡이 오고 뭐 영상 올렸다고 영상 찍는 순간에도 계속 떠내. 박형준이 너도 그래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냥 다구리 붙고 싸우라고 부산에서 민주당하고 뭘 유튜브 찍었다고 유튜브 봐달라고. 저는 고고TV는 딱 한 명 박형준 TV를 구독 신청했어요. 근데 요새 안 봐요. 그 1년 반 전에 해놓은 거예요. 저는 누구로 제가 영상을 찍은 다음에 다른 우파 유튜브를 보는 적도 없고 간혹가다 띄엄띄엄 봐요. 어떻게 방송을 하고 노딱이 어떻고 수입이 얼마고 어그로 썸네일을 어떻게 다는가 그걸 보는데 구독 안 눌렀어요. 근데 박형준이 얼마나 이제 부산시장 나오려니까 계속 요새 하루도 몇 분씩 이렇게 뜨네. 고고TV에 연락 오네. 그래서 이 문재인 같은 경우가 벌써 무너져야 하는데 우리 때문에 안 무너지고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보수가 계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자 일단은 좀 오래 걸립니다. 이번 분석은 문재인이가 부정이 57%, 긍정이 37%인데 저는 이제부터 문재인의 지지율은 회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문재인 앞에는 모든 것이 악재만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12월 3일인데 내일 그 추미애의 징계위를 열든 안 열든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해임하든 안 하든 문재인은 대단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계속 타격을 입고 지금 얘네들이 공수처와 같이 공수처를 개정하고 공수처 법, 비토권, 야권의 비토권 2장을 없애버리면서 공수처를 강행하려고 그러죠. 강행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사건과 그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을 적폐로 모은 추미애와 문재인과 공수처법을 연계하면서 이제 지식인들은 깊게 보기 시작할 것이다. 지성들은. 그래서 공수처법도 강행하면은 얘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강행한다고 봐요. 저는. 얘네들은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정신을 잃었고 완전히 마시가고 지들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그거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문재인과 더블당 애들이. 우리는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를 몰라요. 완전히 미쳐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권의 말로예요. 박근혜 말기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이 정도는. 근데 문파 팬덤에서 이게 37%가 지지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연말 연시되면은 우리 2020년 연말 연시되면 걱정하지 마라. 서울 부산시장은 우리가 이긴다. 근데 열흘 전까지만 해도 부산시장은 이기는데 박빙 열세가 서울 보성에 하는데 결국은 이기게 돼요. 그러면은 대선이 문제죠. 그죠? 1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른다. 그죠?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현 집권 여당과 집권 대통령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과 도구는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얘네는 문재인과 이 문재인 정권은 태동부터 취임 때부터 목표가 뭐였냐? 문재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재집권을 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문재인을 보호하는 게 1차적인 그 1차 그 업무였어요. 얘네들이 하는 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변해야 한다.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고 중도 진영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로 보면요. 좀 길어집니다. 이 영상은. 지금 국민의힘이 31%, 더불민주당이 29%, 2% 차이 나죠. 역전을 시켜버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리얼미터 TV에서 조사인데 문재인이 헛발질 자충수 자살골을 많이 넣었죠. 그리고 국민을 상태로 강압과 강권과 그저 음모를 꾸민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겨우 민주당 지지율을 몇 프로 뺍니까? 5% 빼요. 5%. 4점 몇 프로를 빼죠. 근데 국민의 지지율이 4% 올라갑니다. 반사적으로 오는 거죠. 요번에는 확실하게 왔어요. 4% 빠지더니 4% 오더라. 근데 또 무당층이 또 몇 프로가 늘느냐? 3%가 늘어버려요. 무당층이. 아직까지도 무당층들이 그 중심을 못 잡고 있다. 그럼 우리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개혁만 하면은 확 물릴 것이다. 이 무당층이라는 것은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 요것만 탁 까주면은 무당층만 갖고 오면 우리는 게임이 끝이에요.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고 우리가 집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당층이 이렇게 쌓이는 거는 더불민주당도 싫다. 진짜 싫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과거도 반성 안 하고 자꾸 집권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더 혐오스럽다. 아직도 그 사람들이 20% 정도가 무당층이 남아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하고 국민의당 지지율을 보면은 4%가 올라갔죠. 자, 여기서 고고티브하고 항상 말씀드렸던 또 싫어하는 분들 많을 거야. 욕하시는 분들. 10월 22일 말고 윤석열을 징계위에 넘기고 징계 청구를 하면 6가지 사유를 들고 나오고 한 보름 됐죠. 그렇죠? 한 열흘 됐을 거야. 열흘 보름.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유튜브 치다 보니까 세월이 어떻게 날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 나 솔직히. 그런데 여기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윤석열로 모아지고 그죠? 그리고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들 보수나 우파나 중도나 모두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강타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때 뭐가 없었죠? 홍준표 같은 홍쌀이나 장제원이 같은 애가 없었죠. 홍쌀이나 장제원이가 계속 한 말이 뭡니까? 야당의 투쟁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빼뜨리고 있고 그렇죠. 문재인이가 저렇게 잘못하는데도 김종인이 좌파 이중되고 더블당 이중되기 때문에 야당의 투쟁성도 없고 선명성도 없기 때문에 김종인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그렇게 그냥 뒷다리를 잡고 뒷목을 잡고 끌어내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그랬죠. 27% 갤럽 리얼미터 27%, 28%, 그 다음에 갤럽 17%, 18% 갈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에 쳤다. 연말을 봐라 올라갈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뒷다리 잡고 뒷목 잡고 뒤에서 물고 깽깽깽깽 치시되는 장제원이하고 홍준표가 이 윤석열 사태 윤석열 기간에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율이 그래도 탄력을 좀 더 받았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말이죠. 편협적인 생각이란 것도 알아요. 저는. 밀어줘야 되고 힘을 합쳐줘야 돼요. 그렇죠. 야권에서 국민의힘이나 김종인을 발목 잡는 일이 윤석열 사태가 터지면서 없어졌죠. 총력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치 현장, 국회의원이나 그런 걸 안 하는 일반 국민, 일반 지성들이 훨씬 많아요. 그 일개 국회의원이나 정치꾼들보다 더 국가를 걱정하고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치꾼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이 그 정치꾼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문재인이나 정치꾼들이나 이것들이 일회편주야, 일회편주. 우리 등에 탄 우리의 물결에 탄 낙엽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정치인을 저는 존경은 고사하고 정치인을 갖다가 말입니다. 절대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권력과 금력이 있으면 뭐해? 나이 먹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정치꾼의 말로가 더 비참한 게 훨씬 많죠. 딱 2명 저는 존경을 해요. 박정희와 김영삼. 김현철이 어제 나와서 그러죠. 문재인을 향해서 당신이 윤석열을 해임하면은 당신은 우리 아버지 김영삼이 신민당 시절 의원 해임을 당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국민에게 당신은 당할 것이다. 100% 맞는 말이죠. 그죠? 대통령이라도 안 해. 당신이라 그래. 공개적으로 끝났어, 이 정권은.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요번에 뭐 부동산 사태, 윤석열 사태를 이렇게 말하죠. 문재인 지지율이 40% 콘크리트를 깨졌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쌓여 있었어. 원래 쌓여 있었는데 윤석열 사태로 팍 터져버렸어. 아, 저게 인권 변호사, 민주주의 변호사라는 것이 민주주의자, 인권 변호사 아니라 전체주의자였다. 오죽하면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다, 레닌이다, 스탈린이다, 김일성이다, 모택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까?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37.4%가 문재인 지지율이 조국 사태 때 39%가 나왔었어요. 그때 마이너 마이너 여론조사에서 한 것이 32%까지 나왔다고. 이러면 마이너 여론조사 기관이 그냥 단순히 문재인이 좋냐 안 좋냐 하면은 30% 밑으로 지금 내려갔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주로 보는 리얼미터가 뭐 반친정부적이고 갤럽이 중도적이다 이렇게 볼 적에 메이저 이거 여론조사 기관을 보니까 리얼미터가 37% 끝났으면 실제로 30%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우리는 이 문재인이가 30% 밑으로 또는 연말까지 30% 밑으로 떨어지기를 바란다. 몰라요. 그 윤석열 징계위를 강행하고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은 30%로 떨어지는 게 다음 주가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 주가 될지도 몰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국민 중에 3명 중에 2명이 문재인을 갖다가 싫어하면 그 정권은 절대 그것도 임기 말에 레임덕이라 할 필요 없어. 뭐 이걸 레임덕이야 이거는. 응?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부정평가고 5.1% 상승 이걸 이런 건 다 아쉽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특징적인 게 대전 충청 부산 울산 광주 전라 대구 경북 서울 인천 경기에서 다 떨어지는데 중부권의 대전 세종 충청이 15%나 떨어져요. 광주 전라도 14%가 떨어져. 근데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광주 전라 애들 떨어뜨리면 뭐해? 이것들은 또 문재인을 갖다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 것이며 또 차기 대선 때 무조건 민주당 애들을 찍을 건데 광주 전라는 빼야 되고 그런데 뭐 요번에 좀 떨어뜨려 줬으니까 그 다음에 부울경 10%뿐이 안 떨어져. 대구 경북은 6%뿐이 안 떨어져. 서울 2.5%, 인천 경기 2%뿐이 안 떨어져. 대구 경북이 문 지지율을 6.3%뿐이 안 떨어뜨려. 대구가 의외로 그게 보수 우파인데, 그죠? 좌파들이 너무나 많아, 진보 좌파들이. 한 30-40%는 될 것 같아, 내가. 정신 차려야 돼. 그럼 무당층들이 5%나 빼버려. 중도층도 5%나 빼버려. 그 지지층도 7%나 8%나 빼버려. 끝나가는 증거죠. 좀 더 보고 와야 돼. 한 1-2주일만 더 봅시다. 여성은 9%나 빼버려. 60대가 8.5% 빼버리고 50대가 7.7% 빼버리고 가정주부가 11.2% 빼버리고 학생이 10% 빼버려. 다 이게 부동산 문제야 지금 이게.
어? 여성 60대, 50대 가정주부 학생이 10%씩을 빼버리는 게 문재인 지지율, 이게 부동산 문제예요. 이거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을 한번 보시면은 역전이 되죠. 4%가 더블당 지지율이 29%, 국민의힘 지지율이 31%, 2% 차이 나는데 더블당 지지율이 5%가 빠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 올라. 3%뿐이 안 올라냐? 3%. 나머지는 3%가 무당층으로 가버렸죠. 무당층이 15.6%에서 18.7%로 가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금만 개혁을 하고 신선하게 튀어나오면은 이쪽으로 확 몰릴 텐데, 아이고야. 국민의힘 지지율가 뭐 TK에서 13.5%, 충청권에서 7%, 여성 5%, 60대 11%, 30대 5%, 보수층 6%, 중도층 2%, 인천 경기는 1.2% 떨어지고 20대에서도 3%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리얼미터가 좀 불안전하다는 거야. 지금 보면 국민의힘 지지가 TK에서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홍사리하고 장재원이 같은 건 조용히만 있어라. 국민이 너희보다 더 똑똑해. 야, 이 기회에 문재인을 치고 민주당을 치자. 윤석열 사태로. 너희가 아무리 뒷뜰목 잡고 발꿈치를 물을 걸어도 되지를 않는다. 이걸 뭐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은 70대 이상이 올라가. 2%.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항상 말씀드린 70대는 좌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노인네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무상급여 있잖아요. 그거 받아먹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70도만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다 떨어져. 다 떨어져. 희한한 거잖아요. 70대에서는 올라가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에 의해서 지금 60대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60대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60대하고 50대 후반부터가 국민의힘 사회로 중수된 미래통합당을 버린 세력이라 그랬죠. 산업화 민주화 세력. 60대하고 50대 중후반부터만 우리가 끌고 오면은, 데려오면은, 우리가 계획만 하면은 무조건 이긴다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이 서잉 못해요.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연령대가 많아. 베이비 부모 세대.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가. 응? 가장 투표권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사회로 총선대 저쪽으로 싹 줬잖아. 40%나 넘어갔대잖아요. 근데 박근혜 때는 이 사람들이 80%나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계획을 해야 돼요. 김현철이 같은 데가 애가 60 이제 서너 살 됐잖아요. 김현철이가 걔도 58년 걔때 아니야. 김현철이 같은 애도 민주화 세력이야. 산업화 세력이야. 아빠가 민주화 산업을 다 하고 대한민국 개혁한 사람인데 오죽하면은 문재인을 지지했겠느냐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현철이 같은 경우도 문재인 너 대진다. 우리 아버지보다 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호랑이 물고 들어와서 정권을 장악했지만 너는 그냥 탈취한 거 아니냐. 탈취하고 나서 너는 4년 5년 한 걸 보니까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 파괴한 놈 너는 대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노무현보다 넌 더 심각하게 대진다 그러잖아요. 문재인이한테 김현철이가. 그러니까 50대 중후반부터 60대까지 57세 전은 안 돼. 58세부터 60대까지를 우리가 다시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민주화를 세대인데 그 친구들 때부터 세상이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중도층이 지금 스윙을 일단은 문재인을 버리기 시작했고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보면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거 보면 진보층에서도 꽤 빠지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바로 개혁적인 진보주의자들이에요. 그 문파 홍위배들 같이 무조건 문재인을 지지하는 애들이 아니라니까요. 걔네들이 이탈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조금 안착을 했고 또 무당층으로 남았다. 그죠? 그러면은 개혁 보수들, 합리적 보수들, 이 사람들이 과거의 4.15 총선 때 국민의힘을 버렸는데, 많이 버렸는데, 어느 정도는 돌아왔다. 아유, 그래도 문재인은 저건 아니구나. 우리가 조금 실수를 했구나. 이럴 때 잡아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의힘이 중원으로 가자, 개혁으로 가자, 우리가 변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연말입니다. 해피 뉴 이어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